조한권 신부입니다. 요청하신 대로요. 저는 이제 30주년 30년 사를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맡았는데 어떻게 작업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요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이 작업을 할 때 연구원들이 파트를 나눠서 그 부분을 맡아서 30년을 정리를 했고요. 또 중요한 분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족화해위원회가 시작됐을 때 처음 시작돼서 맡았던 최창호 대주교님을 광주 내려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30년을 어떻게 지냈는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볼 내용은요. 민족화해위원회 저는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처음 시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그 이름부터 민족화해위원회라고 했던 그 과정들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북한 선교부에서 시작됐다가 북한 선교위원회 또 서울대교구에서 민족화해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나타나는 그 점을 강조해 드리고요. 다음에 여러 활동들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활동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민화의 활동 30년 의의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북한 선교부 발족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바로 200주년 준비 과정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80년대까지는요, 사실 남북 관계가 저도 중고등학교 배웠을 때 체육 선생님 구호 자체가 멸공해가지고 북한하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았던 세대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84년에 바로 교황님께서 방한하신다고 하는 그런 데에서 교황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북한 교회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던지셨나 봐요. 바로 이제 여기서 북한 선교부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200주년 끝나서 북한 선교위원회 또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민족화해위원회로 바뀌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선교부가 생겨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지금 이 질문을 교황님께서 다시 질문하시면은 우리가 잘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4줄 정도만 읽겠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하신 교황님께서는 북한과 그곳의 교회 사정을 매우 궁금하게 여기시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대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북한 교회에 대하여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과정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하면서 북한 선교부가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1984년에 북한 선교 창간호에 적혀있긴 한데요. 사실 이 얘기는 훨씬 이전부터 나왔던 것을 이제 써놓은 거죠. 그래서 한국천주교 200주년 기념의 대전제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교회 쇄신 그리고 민족 복음화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쇄신은 우리 200주년 사목회의 의안에 보면은요 너무나 좋은 내용들이 지금도 잘 담겨져 있습니다. 최근에 그게 이제 조금 더 현대문화해가지고 새로 개정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교회 쇄신과 함께 민족 복음화 이 두 가지 축을 대전제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축이 바로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 생긴 것이 북한 선교부고 바로 김몽은 신부님께서 평남 출신이시거든요. 북한 선교부장으로 임명되시고 14분의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셨고 여기에 또 위원이 여기도 지금도 계십니다. 그때 활동하셨던 위원분들이 계시죠. 당시에는 또 북조 출신 사제들 위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부 사업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이제 민하이가 나중에 이어받은 중요한 사업들이 여기서 시작되겠죠.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10개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니까 한 3개 정도 조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있구나
아직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국내외에서 내외국인 선교사를 이제 양성하는데요. 우리 또 한때 했었죠. 그래서 박창득 신부님이라든가 이렇게 외부에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 혹은 우리도 이제 예전에는 평양교고 신학생도 사제 양성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잠깐 좀 중지가 됐죠. 그래서 그러한 선교사 양성을 계속하고 또 북한에 선교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모색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대북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00주년 이후에 재정 자립을 위한 기금 확보, 꾸준하게 이것은 여러 신자들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 살펴보겠지만 국수 나누기 운동부터 해서 대북 지원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래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운동을 꾸준히 지금까지 했고 코로나 사태 그때 이후에 그때 잠깐 중지된 것 이외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미사 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교부 이제 사업 내용 중에 이제 1983년에요. 이제 200주년을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침묵의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정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김남수 교님께서 기도회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성직자 없이 선교사 없이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천주를 찾은 위대한 진리의 민족이며 천주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북한 신자들에게 우리 선조들의 교회 모습, 교촌의 그런 어려웠던 교회 모습을 빗대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1984년에 이제 고종호 신부님과 박창득 신부님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실 수 있었고요. 해외활동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고 1984년에 북한 선교라고 하는 잡지를 간행해서 격월간으로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창간호가 1만 부까지 발행을 당시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5개 분과를 신설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1984년에 북한 신자라던가 북한의 초대해서 200주년을 함께 하고 싶었으나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봉희 대주교님께서는 한반도 평화 기도의 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39년 동안의 남북 분단이 결코 민족의 정신적인 분단을 의미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꼭 함께하는 200주년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셨죠. 이제 북한 선교위원회는 바로 200주년 기념대회가 끝나고 원래는 이것이 임시 기구였었습니다. 그러나 주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 또 북한 동포와 신자들을 잊을 수 없다 하면서 주교회 직속기구로 개편을 하면서 이동호 아바스 께 이 담당을 맡기게 됩니다. 그 선교 대상이 북한의 동포와 함께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라고 되어 있으면서 북한 선교부 규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하는 이제 조선족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외에 중국까지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를 대상으로 북한 선교위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1988년에 한국천주교 통일사목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여러 세미나를 하면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연구들이 사실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사실 자료집도 보기가 어려울 텐데요. 여기 앞으로는 그러한 것도 이미 연구된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과의 접촉이 있으면서 그래서 1988년에 조선 천주교인 협회도 구성이 되고 장충성당 동원식을 하게 되죠.
구체적으로 여기 나오는데요. 84년에 고종호 신부님이 북한 방문을 하고 지학순 주교님이 이산가족 자격으로 가시게 되고요. 장희 신부님이 당시에 장희 신부님이 바티칸 특사 자격으로 방북을 하게 되고 88년에 장희 신부님과 정일철 신부님이 로마에서 유학하시다가 성물을 사가지고 선물을 하면서 거기서 미사를 봉헌하고 일종의 축성식이죠. 미사 봉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1년에 북한에서는 가톨릭 기도서 천주교를 알자. 제가 이걸 찾아서 봤거든요. 뭐 기도문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 가끔씩 이제 이렇게 형식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기도문이고 천주교를 알자 교리도 역시 이렇게 얼추 자세히 분석은 못 해봤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1989년 10월에 민족통일 문제 주교 간담회에서 여러 정당별로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으시면서 이런 결론을 내셨습니다. 4개 정당의 통일정책의 기본 방침도 남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치며 단일 국가로의 통일을 성취하는 길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통일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주교 회의 입장에서도 계속 진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하십니다. 여기 이제 간단한 사진을 조금 넣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박창득 신부님이 가운데 제의를 입고 계시죠. 우측에 장층성당 회장의 차성근 윤리호 이런 분들과 함께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북한 신자들하고 이제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 신자들, 남한 신자, 미국에 있는 신자들이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라고 합니다. 김남수 주교님이 아까 주교님들 의견들을 다 모아서 담화문을 해서 모든 지금 우리나라 정당의 각 대표들도 똑같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한다라고 동의를 했고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간담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게 됐고요. 천주교를 알자 가톨릭 기도서 이렇게 북한에서도 기도문과 교리서가 발간이 됩니다. 서울대교군 이제 민족화의 발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한 5분이 안 남은 것 같은데 1995년 50주년 기념 준비를 하면서 계기가 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배창모 내조리님하고 인터뷰하면서 그 당시 팩스로 북한하고 주고받았대요. 이게 전화랑 똑같으니까 오늘날 이게 어디서 날라왔는지 북한에서 이렇게 팩스가 날라오고 김산 추기위원님은 이제 방북 의사를 밝히고 뭐 그러는 과정 안에서 이제 50주년을 기해서 큰 일이 있을까 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우리 김산 추기위원님도 방북 의사를 밝혔고 뭔가 50주년 기념을 하자 그런 명칭을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후보에 올랐는데 그 중에 바로 민족화해위원회가 된 거죠. 뭐가 있었냐면요, 민족통일위원회 개념은 너무나 정확한데 이것은 좀 너무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좀 제외되고 민족연대위원회 이거는 옛날 동유럽 국가에서 좀 많이 쓰던 용어라서 이것도 좀 별로고 북한 선교위원회 기준에 쓴 건데 이것은 잘못하면 북한 신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만 한다는 한계가 있다. 민족화위원회가 가장 좋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모으시게 됩니다. 3월 1일 날 발족이 됩니다. 그래서 제1차 회의한 장면이고요. 민족화해위원회 평판식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봉두한 민족화해학교 공동대표로 봉두한 옛날에 아나운서 하셨죠. 그리고 이제 최참무 대주교님이 민족화위원회 현판식을 여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제 민화의 로고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죠. 저도 이거 하면서 처음 제대로 봤는데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으실 거고요. 그렇다면 주로 어떤 사업을 했느냐? 사실 소박하게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는 특별 강론을 사순시기 드림시기 맞춰 하고 민하의 기원미사 정례왕, 그래서 화요일은 화해하는 날이다 해서 화요일을 잡은 거라 하더라고요. 화요일은 화해, 저녁에 항상 화해하면서 7시에 미사를 하고 단식 기도회를 역시 화요일 날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 공동기도문, 평화를 구하는 기도문을 채택하게 되고 민족 화해학교도 개설이 됩니다. 1차 민족의 화해할 진리한 미사가 3월 7일에 있었는데 작년 초에 1400개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요. 1468회가 했다고 아까 그 연역 얘기할 때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요, 위원회만 조직되지 실질적으로 실무했던 주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음 한몸 운동부부가 다행히 대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나이랑 연계가 되고요. 최창우 대주님 사회사목 대리로 해서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협업이 가능했습니다. 1997년과 한 1년 6개월 남짓 통일사목위원회가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성격이 비슷하다고 미나이로 이제 합쳐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분화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민화위와 통일사무위원회가 통합 출범한다고 하는 시기고요. 출범 시기고요. 서울대교구 사업 실행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걸 했습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은요. 이제 동력 형제와 복수 나누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는 긴급 구호, 워낙 북한이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구호 운동을 하게 되고 또 한인무라고 하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줘야 된다 하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을 하게 됩니다. 또 민족화해학교도 500명 수강생으로 하면서 이제 3단계까지 52명이 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에 심포지움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포스터예요. 국수 나누기, 또 이제 겨울에 사랑의 옷 보내기 운동 포스터고요. 이렇게 옥수수 1만 톤 보내기. 근데 그 최창모 대조기님 말씀으로는 당시에는 뭘 해도 사람들이 많이 신자들이 도와줬고요. 모금을 해도 순식간에 다 이루어져서 정말 힘이 났다고, 뭘 해도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포 국수공장 설립을 위한 지원물자 축복식, 그런 하나를 이루어가는 모임, 이렇게 여러 캠프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이제 따뜻한 마음을 정서적으로 이제 잘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민족화해학교 있었고요. 이렇게 미나이는 그 출발에 있을 때 기도 나눔 연구라고 하는 세 가지 아주 중점 사업에서 출발을 했고 통일사목 토대를 마련하는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구가 변화되면서 비영리법인 단체로 등록이 됐고요. 민족화해 설립 아까 얘기했는데 참회와 숙자의 성당이 2013년에 완공되면서 실은 2008년에 이제 완공돼서 운영하면서 의정부교구로 이관이 되고요. 2007년에 민족화해학교를 했는데 처음보다는 점점 호응이 떨어졌습니다. 사진을 좀 설명해 드리면은요. 착공식이 2006년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고요. 또 평양교구 출신 40여 명의 사제가 당시에는 참석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많이 계시질 않으세요. 그때만 해도 40여 명이 참석하시는 가운데 2006년에 착공식을 했고 가운데가 2008년에 완공해서 공원 2013년에 공원식을 하는 장면이고요. 제일 오른쪽이 민족화해센터가 완공되면서 공원식을 해서 이 두 가지는 의정부교구 관할로 이 교구로 이제 이관이 됩니다.
민족화의 학교를 이제 재개하게 되고 이렇게 그 대북 지원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부족한 대로요. 초기에 1900년대 후반이 가장 활발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부족한 대로 이제 활동을 이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긴급 구호에서 생산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대북 지원을 하게 됐다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경운기 지원이라던가 왕진 가방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당시에 또 중간에 9주년 세미나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는 이제 심포지엄 장면이고요. 이렇게 또 북향민에 대한 그 하이모 모임이 조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서 DMZ 평화순례라고 하는 또 새로운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순례 형식의 북한 관심을 유도하고 또 북향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나눔 운동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우니타스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단체가 결성이 되고요. 2013년도에 잠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우리 시복식이 있을 때 우리 잠깐 동안 이렇게 중요한 평화와 화해 기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가시관 증정이 있었고요. 이때에 영수증 추경님께서도 개성공단에 처음으로 3호 방문을 가시게 됩니다. 안에까지는 못 들어갔지만 그 개성공단 안에까지는 가서 신자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셨고요. 그래서 평화나눔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이제 평화나눔 포럼 같은 것을 하게 되고요. 또 평신도 연구 모임 푸마스회가 발족이 되고요. 여러 이제 총서 연구 서적들도 출간하게 됩니다. 그런 장면들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2022년도, 2024년도에 인식조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 조금 분석이 조금 현찮아서 제가 자세하게 이걸 전달해드리지 못하는데 크게 보면 일단 그리스도교인이 다른 종교인과 무교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게 드러나고요. 천주교가 개신교에 비해서 북한 용서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 조사입니다. 그리고 천주교인 중에 남성이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젊을수록 더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여기서 사실은 우리 80일이 하느님의 종도 있고 전쟁 때 끌려가시고 순교하신 분에 대해서 사실 천주교 입장에서는 용서하기 쉽지 않은 역사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조사에서는 그렇게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024년에 사제를 대상으로 너무 저조한 응답이었는데 저도 핸드폰을 막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을 82%나 공감함에 비해서 구체적인 관심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2025년에 화해평화학교가 신설이 되고 결론을 내릴게요. 잘리기 직전에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30년 활동을 돌아보면요 많은 것들을 사실 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의사를 하고 관심을 가져왔다라는 것 굉장히 소중하다고 보고요. 또 북향민에 대한 관심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제들에 대한 공감대는 부족하구나. 저만 해도 화미사를 좀 한번 가야지 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자발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제 1,600번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연구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좀 다양한 연구가 돼야 되겠다. 특히 기존 연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평화학자 요한 칼통이라는 분이 T+40 원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상처리에서 큰 타격을 받은 세대가 은퇴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40년 걸리는데 이게
광야에 40년인가 이렇게 걸리나 봐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광복 80년에 75년 이상의 전쟁의 사면을 치료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치료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이렇게 미나의 이 활동이 기도와 연구, 교육, 나눔 이러한 것 자체가 일종의 치유의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육신적인 치유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영적인 치유는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면은 사실 그 치유는 뭐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75년간의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계속적인 기도, 연구 또 나눔을 통해서 치유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토론 시간에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